말했습니다. 때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한 암울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만연한 패배주의, 포기, 박탈감, 우울과 무기력 등등. 데미안 속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문구와 반대로 투쟁을 포기하고 알 속에서 살아가며 다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것이죠.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며 피로함과 우울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결국 발걸음을 멈춥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만 하지? 내가 왜 계속해서 실패를 맛봐야 하지? 그렇게 알 속의 새는 어둠 속에서 죽어갑니다. 우리를 쉬이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저의 수많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나의 바둥거림이 누군가에겐 열정을, 용기를, 다짐을,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모두가 알을 깨고 나와 푸른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아름다운 꿈을 꿔봅니다. 실패를 반복하며 나아가는 배우들의 이야기, 배우는 사람들의 DJ, 저는 왕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는 사람들의 18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디즈니의 엄청난 팬이에요. 특히 겨울왕국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 겨울왕국 2 개봉했을 때 제가 21번인가를 봤어요. 영화관에서. 근데 제가 어제 밤에 갑자기 겨울왕국이 또 보고 싶어서 겨울왕국 2를 딱 틀었는데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막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뭐 그런 작품들 있으시잖아요. 뭐 계속해서 꺼내보고 싶은 작품, 계속해서 다시 돌려보게 되는 그런 작품. 그런 작품이 하나 두 개 있는 거는 정말 큰 위로와 또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님을 소개해야겠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기 넘치게 무대를 누비는 배우님입니다. 자, 게스트님 누구냐 넌?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하고 있는 정대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제 정대산 배우님과는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선후배 사이죠. 저희 이제 또 6기 선배님이고 저는 이제 7기 후배였고 이렇게 또 라디오 나오시게 됐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되게 워낙 우리 준 네. 형이가 좀 이런 쪽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막 워낙 좀 엄청 친하다 이것보다는 되게 만났을 때 같이 뭐 술도 마셨을 때 얘기도 잘 통하고 하는 동생이었어가지고 사실 별로 긴장을 안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또 약간 떨리긴 하네요. 손에 땀이 살짝 나긴 하는데 사실 오프닝 멘트를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되게 좋은 말이다.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좋은 말 듣고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와볼까 그런 좋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출연하셨던 공연하셨던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영웅으로 제가 데뷔를 했고요. 네, 뮤지컬 영웅으로. 예, 뮤지컬 영웅으로 데뷔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레이트 코멧, 스윙 데이즈,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작품들의 차기작들이 몇 개 더 있긴 합니다. 아직 뭐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렇죠. 함부로 이게 말을 선뜻- 꺼내기가 네. 선뜻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네. 저는 이제 오늘 또 오디션 보고 바로 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여러 방면으로 아주 열심히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깨부라는 말을 하는 약간 그 깨지고 부서지는 약간 그런 과정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깨지고 맞습니다. 부서지고 계속해서 아까 그 오프닝 멘트처럼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면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네네. 이제 이 뮤지컬 배우가 본인의 이제 꿈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꿈이 된 네. 계기를 다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뭐 일부 뭐 편집도 하시고 네네. 지금 얘기를 해보자면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사실은 원래 뮤지컬 배우보다는 좀 연극이나 영화 쪽 그러니까 음. 오로지 연기 쪽으로만 음. 시작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중에 지금 이따가 또 질문을 해주시겠지만 네. 제가 봤던 영화가 너무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중고등학교를 살고 있는 그때 제 삶에 너무 이 가슴에 큰 울림이 된 영화였었고 네. 그로 인해 나도 이렇게 울림이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좀 너무 좋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걸 그 영화 보고 그 배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으니까 네. 나도 그런 꿈을 가져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말 게임에 빠져 살 때였거든요. 사실 뭔가 네. 뭐 그래서 사실 근데 게임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풀고 꿈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게임으로 꿈을 가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유는 아직도 생각해 보고 있지만 왜 이 배우라는 직업이 저한테 그렇게 큰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런 큰 울림을 받고 뭐 네. 연기 학원을 이렇게 맞아요. 네네네. 음. 그냥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정말요? 대뜸 그 학원에 학원 오디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오디션을 대뜸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놈이 네. 보러 가서 어떻게 잘 돼서 좀 학원에 반값만 내면서 좀 다닐 수 있었던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엄마한테도 그제서야 말하고 음. 어머니도 흔쾌히 알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열심히 잘 다닐 수 그러면은 있었죠. 그러면은 그 학원 안에서 이제 네네. 뮤지컬도 배우게 된 건가요? 그 노래도? 아니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삼수를 했어요. 네네네. 삼수를 했고 삼수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연극 영화과만 가겠다. 음. 그 울림이 어떻게 쉽게 네네네. 잊혀지겠어요. 그래서 고집을 하다가 그때 당시 선생님께서 뮤지컬과를 써봐라. 왜냐면 열심히 했으니까 음. 연극 영화과를 준비해 보셔서 알겠지만 보컬에 대한 트레이닝도 하고 네 그쵸. 움직임에 대한 트레이닝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 안무 특기가 만들어져요. 그쵸. 근데 저는 뭐 하나 이렇게 치중해서 하지 않고 어쨌든 연기만 오로지 하고 근데 흠이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특기도. 그냥 열심히만 했는데 네네. 뮤지컬과를 써봐라. 그렇게 돼서 싫다. 처음에 싫다. 나는 연극영화과 갈 음음음음. 거고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다 양보해 주시고 그러면 너가 원하는 데 다 써보고 할 테니 너가 원하는 걸 다 써보고 내가 원하는 거 한 군데만 딱 한 써봐라. 군데만.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뮤지컬과로 유명한다는 그런 학교를 써봤고 근데 붙진 않았어요 수시 때. 네. 근데 제가 지망했던 연극영화과 학교는 예비도 없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내가 뮤지컬 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뮤지컬이라고 해서 연기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라고 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시 기간부터 정시 기간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뮤지컬을 준비해서 다 뮤지컬과를 써봤는데 그때 이제 다 붙어서 어허. 운이 좋게도 다 음. 붙게 돼서 그렇게 학교를 갔고 이렇게 준영 씨도 만나고 할 네네. 수 있었던 거겠죠. 네.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그런 뮤지컬에 대한 뭐 딱히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어느 순간에 뮤지컬에 그래도 이렇게 falling in love가 좀 되는 순간들이 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뮤지컬의 매력을 느꼈으니까 지금 계속 예, 그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또 언제일까요? 그냥 하다 보니 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실 연기라는 것을 되게 사랑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는 그런 모든 거 있잖아요. 네네. 영화, 연극, 음. 뮤지컬도 연기를 굉장히 하고 네. 하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게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음.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뮤지컬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음음음.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나?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부터 폴링 인 러브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매력을 되게 느끼게 됐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역할들을 정말 많이 해보면서 폴링 인 러브다 가 됐죠. 예. 맞아요. 저도 원래는 가수를 하고 싶었고 했는데 이제 뮤지컬을 보고 그때 이제 그런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기와 노래와 춤이 이게 세 가지가 섞여진 그런 약간 집합체 예술이 이제 뮤지컬이니까 거기서 되게 매력을 저도 느껴서 뮤지컬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또 나중에 뭐 이제 또 승승장구하시고 잘 되시면은 나중엔 또 뭐 영화나 그런 매체 쪽으로도 뭐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당연하죠. 어쨌든 사실 저는 지금 이 일에 몸을 담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사실 정말 이상향은 연기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조승우 선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쵸. 뭐 황정민 선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뮤지컬, 연극, 영화 할 거 없이 정말 두루 섭렵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런 분들처럼 뭔가 연기라는 거에 틀을 두고 싶지 않은 거죠. 그쵸. 또 그런 여러 장르에서도 또 그 연기를 딱딱 해나가고.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가 가진 연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고민이 없냐? 네, 자 정대사님은 요즘 좀 확 꽂혀 있는 어떤 연기에 대한 그런 고민들, 뭐 노래에 대한 고민들 뭐가 있을까요?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네. 항상 어떻게 보면 고민과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하는 일은. 근데 제가 뭐 요즘 저의 어떤 이슈거리라고 하면 사실 이제 앙상블 플레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앙상블이 꿈인 배우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앙상블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하지만 한켠에 항상 있는 것이 내 목소리로 이 극장을 채운다면 정말 뜻깊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실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 스스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리고 단순히 그거 생각만 한다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행에 옮겨야 되고 그 실행의 어떤 끝이 뭔지 모른 채 계속 이렇게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과 용기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고민이라기보다는 그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그런 숫자화돼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그죠. 이제 막 지금 어디 막 회사 다니고 있는 그런 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도 이제 예체능을 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좋았던 건 그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실적 뭐 그런 예상안 뭐 이런 거를 구상한대요. 뭐 내년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은 이 정도 뭐 수익이 날 것이고 대충 대략적으로 할 것이고 근데 그게 대충 맞는데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안심이 되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절차만 우리가 딱딱 잘 해나간다면 이 정도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게 숫자적으로 체계화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목표가. 근데 저희의 일은 그런 직업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뭐 운에 따라서 뭐 오디션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번 오디션 죽었다 했는데 내가 왜 붙었지? 하는 때도 있고 뭐 어떠한 이유로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희는 그런 구체적이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길을 가니까 고민이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막 계속 약간
좋다. 나 이 일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언제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 막 약간 그런 흔들림인 거죠. 네. 그래도 계속 어떻게든 비비잖아요. 일단 비비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도 되게 저는 잘 뭐 이 정대산 선배님이 잘 이렇게 걸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정말 느끼는 게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제 주변에 또 수많은 배우 이제 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되게 아까 말했듯이 그 패배주의나 약간 이런 거에 좀 있어서 그 이제 요즘 면접 같은 거 보듯이 근데 면접도 되게 힘들지만 약간 배우가 오디션을 나가서 뭐 떨어지는 이런 느낌은 뭐랄까 좀 더 딥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뭐랄까 우리는 나서서 막 어떤 우리들의 지식에 대한 거보다 뭔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 나가잖아요 오디션장에서. 근데 거기서 떨어졌을 때의 뭔가 더 깊은 박탈감? 그죠, 뭔가 그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좀 부정당함까지도 갈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오디션을 안 보기를 그냥 포기하는 아, 막 무섭다고 맞아요, 또 맞아요. 떨어지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언제쯤 이걸 이겨낼 수 있겠냐? 언제쯤 너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냐? 아프고 힘든 거 알지만 결국 비벼야지 할 수 있다는 거. 결국 그렇게 실패를 계속 맛봐야지 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그렇게 말해요. 오디션을 저도 예전에 되게 많이 떨었거든요. 네. 되게 막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아파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 게 오디션을 자꾸 탈락 여부, 합격 여부로 따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니 오디션은 그냥 나를 보여주러 가는 거야. 갔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 붙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서 뭐 모난 성격 안 보이고 태도 되게 좋고 적어도 내 최선을 다했고 그랬다면은 분명 그들은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저라는 배우를. 그래서 저 배우 괜찮네. 근데 뭐 이번 작품에 어울리는 게 없네. 좀 이미지가 어울리는 게 없네 하고 떨어뜨렸다가 어느 날 오디션을 봤는데 잠깐만 저 사람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때 그 사람 그때 괜찮게 봤었던 것 같아. 이번 작품 보니까 결도 맞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오디션이 약간 저를 홍보하는 왕주영이라는 사람을 세일즈하는 네, 이런 배우 있습니다. 뭐 참고해 주세요. 결 맞으면 붙으시고 뭐 아니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니까 떨어져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붙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그런 거 내려놓기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제가 사실 준영 씨 얘기 들어서 깜짝 놀란 것도 있고 네. 사실 오디션 붙은 이제 사실 뭐 형님 누님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분들이 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오디션을 대하는 이 태도. 자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준영 씨가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되게 깜짝 놀라면서 듣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좀 뭐 이 얘기를 듣는 좀 수많은 분들이 뭐 배우분들이 아니더라도 계속 저희가 원하는 목표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든 본인이 좀 그래도 이렇게 오히려 좋아 마인드라든가 좀 이제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간 약간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패배주의에 대한 이게 저는 되게 요즘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각박하다고 느끼는 게 누군가가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되게 조롱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좀 되게 너 실패했네? 키키키키. 실패했네? 키키키키.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애초에 도전 그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사람은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빡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고 또 성공한 사람들도 하다가 실패를 하기가 마련인데 그래서 좀 그냥 실패했다 막 이런 합격 여부 막 이런 거에 포커스보다 도전을 했다라는 그거에 포커스를 좀 두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저도 너무 네. 동감하고 네. 저는 사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도전한다보다는 과정에 조금 의미를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네, 그쵸, 맞아요. 과정에 의미를 둬가지고 내가 뭐 하나라도 느낀 게 있다면 그거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똑같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유튜버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보는 유튜버이자 인터넷 방송인인데 그분이 제가 초등학교 봤을 때 엄청 유명했어요. 그 당시 인방계에서 가장 거의 유명했다고 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중간에 한번 방송도 휴식하시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별명이 퇴물이었어요. 근데 약간 퇴물 유튜버다. 퇴물 방송인이다. 그러니까 근데 시청자는 항상 많았고 유튜버 조회수도 항상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 퇴물이라는 게 엄청난 칭찬이다. 그래서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예를 들어 뭐 15년도에 퇴물이라고 불렸어. 근데 16년도에도 퇴물이라 불렀어. 17년도에도 내가 퇴물이라고 불렸어. 그럼 퇴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전보다 좀 이렇게 그레이드가 낮아졌다? 등급이 좀 낮아졌다? 그런 게 퇴물이잖아요. 그 왕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 그럼 내가 15년에 퇴물이라고 불렸어. 자, 그럼 16년에 내가 퇴물이라고 불렀으면 15년 때는 잘했는데 16년 때는 살짝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 17년도에 내가 퇴물이라 들렸어. 그럼 난 16년 때도 잘했어. 근데 17년도에는 약간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늘 폼이 어느 정도 일정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장난으로 이렇게 퇴물이라고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이렇게 악플러처럼 퇴물이다 뭐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레이드를 나누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 제일 높은 건 전성기.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 A 등급이고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레이드를 전성기에 있는 사람이 A 등급, 그다음에 유망주가 B 등급, 그리고 그런 지금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실패조차 안 한 그런 사람들이 C 등급, 그리고 퇴물을 D 등급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까내리는 거예요. 막 악플러들 막 그런 요즘 인터넷에 많잖아요. 막 되게 이렇게 누구 까내리고 막 그죠, 많죠. 그 사람들이 본인은 방구석에서 막 컴퓨터나 하면서 그렇게 똥글을 싸지르면서 퇴물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퇴물이라는 거는 사실 정점을 찍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내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실상은 A 등급은 일단 전성기고 B 등급은 퇴물인 거고 C 등급은 이제 막 포텐이 있는데 하는 게 유망주고 D 등급은 지금 악플러들 지금 너네들이라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집에서 막 뒹굴거리지 말고 좀 나가서 뭐라도 도전해 보라고.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뭔가 뭐 그래서 도전했다가 뭐 이렇게 하락세인 사람을 왜 그렇게 까내리고 본인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은 아무것도 부딪혀서 이뤄내 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런 사람들이 본인보다 되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까내리는지, 그걸 보면서 되게 속도 좀 통쾌하고 되게 좀 많은 생각들을 했었죠.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 많이 두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성장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의 아찔한 실수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배우인가 봐. 네, 정대산 배우님께서는 이제 뭐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 딱 기억에 남는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네. 그중에 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이제 뭐 특정 공연에서
이런 아시바를 네, 네. 정말 이렇게 구조물, 철 네. 구조물을 막 이렇게 타다가 뛰어내리는 씬이 있는데 네.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공연은 아니었어요. 네. 다행히도 아, 리허설인가 그랬는데 이게 바닥이 좀 미끄러웠는지 이렇게 딱 발바닥으로 딱 이렇게 멋있게 착지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정말 곰돌이처럼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네. 되게 근데 이게 그렇게 네.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게 순간 약간 회로가 정지된 네, 네, 네. 느낌이 좀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되게 민망했던 그런 게 있고 네. 하나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이건 제가 너무 민망하고 정말 다시는 정말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실수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무대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따로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린 것도 큰 실수였지만 네. 정말 제 배우로서가 아닌 인간 정대산의 개인 소지품을 네. 까먹고 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버린 거예요. 아, 그러다가 근데 그게 떨어진 거야. 무대 춤추다가. 네. 그래서 처음엔 몰랐어. 근데 네. 그게 하필이면 정말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정말 핀 조명이 떨어지는 그 위치에 안 돼. 딱 떨어져 있는 거야. 네. 처음엔 내게 아닌 줄 알았어. 네네. 저 뭐예요? 저 뭐지? 누구지? 근데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나름의 책임감 이런 게 있으니까 무대 위에 배우로서의 그런 책임감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내가 내 동선에 저게 있으니까 가면서 치워야겠다. 내가 치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무대 위에서 네.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가 저걸 치워야 되는 순간이 임박했는데 네. 치우러 가고 있는데 이제 동선이 바뀌면서 치우러 가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내 거다. 근데 그게 어떤 소지품이었나요? 그게 양말이었어. 양말. 양말에 네. 그 심지어 이제 네임택을 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실수예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실수였는데 네.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주우러 가는데 내 거다. 내가 저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넣어두려고 챙겼던 걸 깜빡하고 옷에 넣어두고 잊어먹은 그 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네네네. 그때부터 근데 땀이 손에 땀이고 뭐고 막 진짜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치웠고 음. 잠깐 노출은 됐지만 해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막 손도 많이 쓰고 술잔도 들고 해야 되는데 손에 양말을 들고 있는 게 그죠.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주머니도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밖에 소대로 네, 던져버리고 이제 막 이렇게 끝나고 나왔는데 다들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또 어떻게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네. 회피형이 아니니까 네. 제 거였어요. 제 거였나 봐요. 제 거였어요. 이러면서 치웠는데 그게 너무 한동안은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저를 괴롭혀가지고 그때 정말 이런 실수는 앞으로도 없어야겠고 너무 어쨌든 제가 하나의 씬을 망친 거니까 너무 같이 하는 동료들,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 너무 죄송하기도 해서 막 죄송하다고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양말 정도면 그래도 괜찮네요. 뭐 만약에 뭐 현대문물 무슨 뭐 휴대폰 폰 떨어뜨리고 막 그랬으면 뭐 그렇죠. 막 네, 그랬으면 그러면 최악이죠. 진짜 더 최악이잖아요. 그죠. 양말이면 그래도 뭐 관객석 쪽에서 그냥 뭐지 저 이렇게 뭐지 이러면 그냥 이렇게 보일 수도. 맞아요. 그때 그래서 1열에 앉은 제 팬분이 오셨었는데 네. 그게 뭐냐고 네. 저는 단박에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뭐냐고 이래가지고 노코멘트 하긴 했는데 실수였다. 네. 그래도 뭐 다행히 막 진짜 막 그보다 막 더 심각한 그런 실수들을 얘기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요? 네, 엄청난 정말 막 진짜요? 장난 아닌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귀여운 진짜요? 어느 정도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약간 사실 잘 뭐 제가 뭐 학교 때 공연도 봤지만 그렇게 막 실수를 많이 하시는 타입이 아닌. 네. 약간 그거만큼은 완벽하게 해내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실수를 이상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타입 있잖아요. 근데 막 그 사람이 대충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그죠. 뭐가 어긋나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뭔가 어떤 실수들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막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이번엔 어떤 실수를 이번엔 할까? 어떤 신박한 실수들을 맞아요, 할까 맞아요. 그렇게 기대되는 배우도 있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좀 큰 실수나 앞으로 공연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실수들 없기를 제가 아 바라겠습니다. 제발 네. 흔들리는 마음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운 걸까 어떻게 내 꿈이 변하니 네 정대삼 배우님께서는 좀 가장 이 내 꿈에 대한 이런 흔들림 뭐 그런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 뭐 안 흔들렸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네. 음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힐 때도 음. 그렇고 사실 저 뭐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많고 제가 특수한 경우고 하니까 음음. 얘기를 듣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쵸. 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것도 그렇고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음. 때도 있고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민들에 대한 그런 생각 흔들림이죠. 흔들림에 대한 것들을 느끼고 있을 때면은 이게 참 꿈에 대한 뭐 확신은 늘 있지만 그 확신이 살짝은 희미해지는 그런 네. 느낌인데 사실 그러면서도 생각이 드는 건 근데 내가 결국엔 흔들리고 막 오디션도 보러 가기 약간 막 귀찮기도 하고 아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 재미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음. 그리고 솔직히 정말 솔직히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회사를 다니든지 혹은 어떤 다른 어떤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갈증을 느끼고 돌아올 것 음. 같아요, 지금 음. 하고 있는 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아까 말했듯이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리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 뭐 생각은 해본 적이 있지만 저는 결국 이 일을 다시 선택할 음음음. 거고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그런 네. 흔들림이나 그게 가장 세게 왔었던 막 그런 되게 그런 꿈에 대한 좀 되게 우울했던 그런 딱 그런 특정 시기 같은 게 있었나요? 음. 솔직히 아직까지는 막 막 그렇게 그렇 꿈을 포기할 정도로 흔들린 적은 없고 음. 그냥 그냥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이 그쵸. 네. 솔직히 가장 그쵸. 많이 흔들렸다고 하면 흔들리는 예예. 건데 뭐 뭐 그렇게까지. 그들이 저를 제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만큼 그들도 저를 부러워하고 있고 제 맞아요. 삶을 맞아요. 그만큼 뭐 저는 더 꾸준하고 네. 단단하게 예. 나아가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쪽 일 안 하시는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막 결국에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 넌 너가 하고 맞아. 싶은 거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막 "그렇긴 하지. 맞아. 맞아. 맞긴 해." 근데 이제 막 그게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맞아. 그렇긴 해." 보다 약간 뭔가 씁쓸한 웃음이나 "그렇긴 해. 맞아." 뭐 그치. 약간 그렇게 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막 되게 그들의 시선에서 만약에 뭐 처음 뵙는 분이라면 네 뭐 이렇게 무슨 일 하세요?" 저 뭐 배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음음. 멋있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좀 쑥스러우면서도 또 '또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맞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아직 그 정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이런 예. 머쓱 이런 것도 좀 있고. 있죠, 있죠. 네 맞아요. 저도 계속 흔들리면서 뭐 지금은 다행히 저도 딱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음. 그냥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막 SNS에 그런 짤 음. 있잖아요. 그 어떤 두 명의 남자가 광부가 막 이렇게 깡깡 하면서 이제 막 아. 땅을 파는데 예예예. 어떤 사람은 엄청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 보석이 있는데 딱 거기서 포기하서 맞아, 돌아가는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맞아.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하다 결국 놓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보석을 발견하게 되고 맞아. 약간 그런 마음인 거죠. 그죠. 이게 맞아요. 이 노다지가 발견되냐 안 되냐 그죠. 그냥 가보는 거.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죠. 결국 그죠. 저희가 선택한 길이니까. 맞아요. 이게 저는 항상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꽃 꽃은 늘 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 시기마다 우리는 축제를 간다. 그 꽃을 보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항상 저는 버텨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어떤 배우분 기억나는 게 명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저 아직 나의 시기가 안 온 것뿐이다. 결국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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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그거 왔어요. 게슈탈트 네, 붕괴 현상. 오죠. 어쨌든 버텨라. 왜 어쨌든 우리 모두 뭐 저희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이걸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악강버 하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 다시 돌아갈래. 네, 정대삼 배우님께서는 만약에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왜냐면 뭘 했어도 아마 다시 돌아왔을 거니까. 네네. 근데 뭐 장난으로라도 뭐 무슨 일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근데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전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붙는 회사, 뭐 성적대로 가는 대학교처럼 이력서 막 넣어보고 되는 회사 가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엔 근데 그래 결국엔 갈증을 느끼고 뭐든 어떤 예술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 예술이 아니라 배우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취미나 아니면 뭐 내가 보통 이걸 했을 때 재밌다고 느낀다거나. 저는 게임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인터넷 게임 네. 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왜냐면 운동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헬스 하는 것도 되게 좀 하면서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당장 내가 이 무거운 걸 드는 데 집중하게 되고 그쵸. 그렇고 그리고 그런 좀 활동적인 액티비티한 운동도 되게 좋아해요. 풋살 뭐 탁구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그런 액티비티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풀리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네.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뭐 그런 모임은 막 아직 제대로 이렇게 막 활성화시킨 건 없지만 네.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쩌면 게임 유튜버가 됐을 수도 있고 게임 인터넷 방송인 맞아요. 그렇겠다. 될 수도 있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즘 헬스 유튜버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헬스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개인 트레이너가 되든 뭐 혹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여러 액티비티 쪽을 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그쵸. 그나마 이제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제가 모든 취미는 진짜 취미인 게 네. 뭐 얼추 잘하지만 미친 듯이 잘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누군가를 이렇게 막 하고 막 하기가 물론 게임 유튜버 이런 거는 사실 게임적인 재능보다도 입담도 중요하고 하지만 헬스 이런 거는 뭐 운동 이런 거는 그냥 적당히 취미다. 취미다. 그러면 뭐 보통 뭐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어떤 걸 좀 제일 재밌게 보세요? 어떤 류의 컨텐츠들? 저는 일단
보는 것도 게임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게임이 일단 절반이고 어떤 게임 보통? 저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예, 롤을 네. 좀 좋아해서 네. 방송도 자주 보고 제가 또 페이커 선수의 팬이기도 하고 T1의 팬이기도 하고 막 그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게임이 반이고 네. 게임이 반이고 그 나머지 반은 약간 운동인 것 같아요. 완전 딱 그렇게 진짜. 두 개네요. 그러네요. 제가 말하고 보니 제 취미랑 관련 있는 것만 뜨네요. 딱 아예 네. 신기하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게임 한 20%고 막 약간 술 먹방하는 거 20%고 막 예를 들어 막 술 먹방이라면 뭐 짠한형이라든가 성시경님 먹을 텐데라든가 그리고 저는 먹방을 의외로 많이 봐요. 막 10,000칼로리 챌린지, 15,000칼로리 챌린지. 제가 사람들이 되게 제가 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 음식에 대해서 엄청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못 먹어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한 끼 먹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근데 이제 저는 위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약간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이게 입이 점점 짧아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한번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을까? 160인 거예요. 에? 하루에 160 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근 많이 먹는 거고 최소 130 칼로리를 먹고 많이 먹어야 200 칼로리 조금 넘을까 말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 네,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건강에 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더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무리 막 저녁에 막 계속 어제도 고민했어요. 어제도 저녁에 진짜 하나도 안 배고픈데 뭐 어떡하지? 근데 먹어야 돼. 추정아 먹어야 돼. 이러면서 억지로 배달시켜가지고 회를 먹었는데 회도 3분의 2 남기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먹방을 통해서 좀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대식가 먹방 막 엄청 잘 먹고 막 하루에 막 뭐 10,000칼로리 먹고 이런 분들 보면 좀 대리만족이 되는 느낌? 너무 잘 먹으니까. 그래서 약간 저는 요즘 그런 먹방하는 분들을 엄청 많이 봐요. 되게 재밌어서. 진짜 충격적이다. 그래가지고 참 건강에 안 좋은데 그래서 더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뭐 다행히 살은 다행히 잘 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살이 쪄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이러다가 갑자기 객사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가뜩이나 음식은 많이 안 먹는데 또 술은 또 많이 먹고 이러니까 참. 그 칼로리 혹시 칼로리 계산하신 거예요? 술은 빼신 거예요? 술은 뺐죠. 그러면 그러니까 딱 온리 내가 정말 그것만. 근데 술도 제가 사실 위스키를 이제 요즘 마셔서 또 많이 안 먹겠구나. 네 맞아요. 위스키는 첨가물이 아예 없으니까 맥주나 이런 거는 다른 첨가물이 그죠.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왜 갑자기 저의 이제 건강 관련 그게 되는데 근데 좀 보고 저도 정대산 배우님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운동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운동 정말 좋아요. 맞아.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건데 저희 학교 이제 한창 다들 모두 학교 졸업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있을 때 HCC라는 저희들의 소모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HCC라고 한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 형이 만든 클럽인데 그게 뭐냐면 헬창 클럽이에요. 그래서 HCC인데 HCC 또 소속 멤버셨잖아요. 그쵸. 네, 그쵸, 저도 그쵸. 멤버였고. 그럼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막 저는 운동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막 형들 한창 하다가 그 형이 야 나 한번 나와 이래가지고 갈게 하다가 어느 날 딱 한번 갔어요. 막 그날 진짜 막 으아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어 해 막 이러면서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는데 맞아.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턱걸이를 하는데 진짜 수치스러웠던 게 이제 그 HCC 클럽에서 모두 다 상의 탈의를 하고 이렇게 운동하거든요. 맞아. 저도 이제 상의 탈의 하고 있는데 저는 워낙에 몸이 많았는데 비리비리한 몸을 이러고 있는데 그 형들이 제 주변을 싹 원으로 이렇게 휘감고 완전 가까이 대고 할 수 있어 해내 이러고 다음날 진짜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이게 손을 올려서 씻어야 되는데 제가 얼굴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얼굴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세안하고. 네, 저도 그때 한창 처음으로 그때 운동에 빠져서 한 달 그거 끝나기까지 막 한 달 반, 2달 기간은 막 안 나오면 오히려 어떤 형한테 막 왜 안 나와? 맞아,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고 뭐 그랬던 때가 있네요. 참 운동도 맞들리면 정말 재밌어요. 진짜. 아, 그럼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생각 안 나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딱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그쵸. 하루하루 거울을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그죠. 그런 게 참 좋긴 하죠. 저도 좀 본받고 좀 운동을 좀 사랑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당신의 최애를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명작은 없었다. 네, 정대삼 배우님의 최애 작품은 무엇일까요? 최애 작품이요. 네, 작품. 네, 명작. 본인만의. 뭐 뮤지컬, 영화, 연극 다 뭐 그 포함해서. 상관없이. 네. 저는 아까 그 말했던 네. 저한테 울림을 줬다라고 한 작품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맨 오브 오너라는 작품인데 한글 네.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잠깐 줄거리에 대한 얘기를 아, 해도 네네, 되나? 그 상관없습니다. 하면은 그게 정확한 배경까지는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정말 만연한 시기에 네. 그때, 그리고 이제 미국은 사실 군인에 대해서도 되게 프라이드가 엄청 그쵸, 높잖아요. 그쵸. 그때 그 미국의 흑인 잠수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아마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고난과 네네네. 역경과 차별, 억압을 다 이겨내고 결국엔 이렇게 성공한 잠수부로서 정말 네네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있은 분인데,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있는 게, 그 흑인 잠수부가 네. 그 사람을 정말 괴롭혔던 그 상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상사가 결국엔 이 사람을 인정하고 어쨌든 잠수부로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결국엔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잠수부로서의 일을 하다가 네. 발이 잘린 거예요. 그 흑인 잠수부가요? 네. 아니면 흑인 잠수부가 발이 잘려버린 거야. 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발이라는 거. 네네. 특히 잠수부고 네. 군인한테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그랬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다시 도전을 하는데, 그 뭐랄까 그런 시대에 네. 사실 흑인 잠수부가 없어졌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히려 좋아하겠죠. 얼마나 눈엣가시였겠어요. 그쵸.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 사람의 이제 뭐 부상을 많이 격려해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복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불가능한 미션을 줘요. 정말 무거운 잠수복을 입고 법정에서 12걸음을 걸으면, 12걸음이었나 10걸음이었나 네. 그걸 걸으면 하게 해주겠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잠수복도 엄청 무거운 거고 의족을 차고 하는데, 그 의족의 하중 자체가 그 잠수복을 견딜 수가 없는 하중인데, 네. 그 잠수복이 금으로 된, 정말 다 금으로 된 정말 무거운 잠수복이었던 거죠. 네. 그걸 입혀놓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해서도 소름 돋는데, 그 상사가 네. 정말 이 사람의 그런 재기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법정 앞에 서서 이 사람을 정말 괴롭혔을 그때 당시에 그런 멘트들을 하면서 네. 하나, 뭐뭐뭐뭐뭐뭐뭐, 둘, 뭐 우리는 일어선다, 뭐 셋, 이러면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면서 어떤 그런 10계명, 12계명 같은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는데, 그 남자 주인공 그 흑인 잠수부 배우가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거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결연한 의지와 그 한과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정말 그때 당시 저한텐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상사 역할로 하신 분이 아마 로버트 드니로 씨가 하셨고 네네. 그 흑인 배우는 지금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쿠바 구딩 주니어. 네. 맞아요. 네네네. 맞아. 이게 말하니까 기억나는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너무 저한테 울림이 큰 작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맨 오브 어너는요, 이제 조지 틸만 주니어 연출의 2000년에 개봉한 미국의 드라마 영화입니다. 로버트 드니로, 쿠바 구딩 주니어 등이 출연하였고 팔로마레스 B-52 추락 사고에서 중상을 입으면서도 크게 활약한 미 해군 최초의 흑인 심해 잠수사 칼 브래시어의 실제 이야기를 이제 다뤘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처음 듣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한번 봐야겠어요. 너무 그 씬도 너무 궁금하고, 네, 또 워낙에 또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막 그런 추천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뜨지도 않고 누군가한테 이런 했을 때 다 잘 모르는 잘 모르는 사실 네네네네. 그런 거지만 꼭 한번 보시면 저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작품. 울림이 진짜 있는 작품. 이 작품은 당시에 이제 뭐 영화관에서 보셨던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집에서 영화로 보게 됐어요. 집에서 그냥 뭐 딱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볼까? 이러다가 그 TV에서 나왔나 제가 컴퓨터로 봤나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 맞아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되게 막 이거 꼭 보러 가야지. 이 작품 진짜 재밌겠다. 꼭 보러 가야지. 막 이렇게 보러 가서 본인의 어떤 최애 작품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연치 않게 본 작품들이 그냥 뭐 TV에서 틀어져 있다든지 뭐 그래서 그냥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본 작품들이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영화를 막 가끔 이렇게 틀어줄 때가 있잖아요. 뭐 이제 시험 기간 끝나고 라던가 그때 이제 막 다들 보통 사실 그 영화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 안 초반에만 좀 집중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폰하고. 근데 막 그때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영화들이 몇 개 있긴 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이건 학교에서 꽤 많이 틀어주는 당시의 영화인데 투모로우 그 재난 영화. 맞아. 재난 영화. 그거 되게 재밌게 봤고 저는 영어 시간 때 라푼젤을 틀어주셨는데 다들 아무도 이렇게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직 디즈니 팬이기 전인데 이거 되게 재밌다 라푼젤. 이거 되게 재밌네라고 본 것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뭐 이렇게 TV에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볼까 했는데 재밌게 본 것도 있고 맨 오브 어너 이거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 뮤지컬 작품 중에서는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냥 정말 저는 사랑하지 않는 작품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애초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작품을 오디션도 보지 않아요. 물론 보지 않은 작품들 네네네. 하지 않는 작품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네. 제가 지금까지 한 작품들 중에서는 정말 다 사랑하는 작품이었고 하지만 뭐 이게 제가 뭐 그 작품이 이제 영화에서고 만약에 뮤지컬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뮤지컬 배우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리스펙트를 하는 배우님이 이제 고은성 배우. 네네네. 은성이 형이 정말 큰 영감을 줬어요 저한테. 같이 작품을 하면서. 그리고 그게 사실 같이 작품을 한 것도 정말 우연찮고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그 전부터 그 몬테크리스토. 그러면 이거는 다음 그 코너에서 얘기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네네네. 좋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참여한 거 말고 약간 네네네네. 그런 관객의 입장에서 좀 되게 재밌게 봤던 뮤지컬. 네. 저는 의외로 몬테크리스토도 진짜 재밌게 봤고. 멤피스랑 뮤지컬 멤피스랑 뮤지컬 다우파이어. 다우파이어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우파이어라는 영화를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로 나왔는데 저는 원래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영화 자체를 원래도 좋아했고 몇 번을 봤었어요. 근데 되게 그게 재밌거든요. 엄청 재밌는데 그 코믹적 요소를
번역을 정말 잘해가지고 한국적으로 아. 가져와서 그걸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음. 배우들이 또 너무 잘 살리고 앙상블 플레이도 네. 화려하고 주조연들은 주조연대로 막 너무 맛있게 씬을 살리고 하니까 정말 제가 관객으로서 이걸 작품을 봤지만 진짜 깔깔대면서 웃었고 음.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특히 외국의 작품을 가져올 때 번역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 어떤 언어 유희나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나라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미세스 다우트파이어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좀 호평을 좀 받았던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롤 액터에 대하여 Call Me By Your Actor. 네, 이거는 뭐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마음이 앞섰네요. 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고은성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아까 일전에 말했듯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로 사실 처음 뵀어요. 네, 친구랑 그냥 보러 갔는데 이 배우가 잘한다더라.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신다. 어떻게 소리를 이렇게 내시고 연기를 이렇게 하시지? 네, 대박이다. 그래서 잠깐 제 그 마음의 어떤 그런 팬이 됐죠. 네, 막 열성 팬 이렇게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 작품에 제가 그레이트 코멧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네.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어, 그 그레이트 코멧의 네네네. 아나톨이라는 배역으로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앙상블로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배우를 실제로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연습실 과정부터 하니까 저한테 너무 큰 영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관객으로서 보던 모습들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물론 그 이제 은성이 형의 정말 완전 개인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네. 같이 연습을 하고 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고 소리에 대한 과정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우는데 그러니까 보고 배우게 됐어요. 그 보는데 너무 잘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쨌든 뭐 준영 씨도 그렇겠지만 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되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데 네. 내가 원하는 방향 그 이상으로 너무 잘하시니까 진짜 닮고 싶다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직 그 형한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못 막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네. 아마 차기작에서도 잘하면 만날 수도 있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네.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네. 해야죠. 아무튼 굉장히 제가 리스펙트하는 배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은성 배우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 겸 가수시고요. 2011년 6월 3일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싱어 역으로 데뷔한 후 다양한 뮤지컬에 출연하며 꾸준한 필모그래피를 채우던 도중 2016년 팬텀 싱어에 출연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위키드, 햄릿 얼라이브, 노트르담 드 파리, 그레이트 코멧, 헤드윅, 젠틀맨스 가이드, 데스노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프랑켄슈타인, 시라노와 같은 대작 뮤지컬 외에 뭐 TV, 인터넷 방송, 라디오에도 출연하시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쉽게도 고은성 배우님의 이제 무대 위에서 하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보진 못했어요. 이렇게 보통 영상으로만 좀 접하고 저도 영상으로 접했을 때 와, 너 너무 잘하신다. 소리도 너무 완벽하시고. 근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실제로 딱 보면 이제 그 현장에서 주는 그 울림과 네. 전달은 절대 그 매체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특히 또 음악이나 이런 거. 그쵸. 아마 그런 압도당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네. 또 아마 보셨을 때 그때 몬테크리스토로 처음
뵈셨다고 했는데 이제 몬테크리스토 같은 뮤지컬의 경우는 이제 음악이 또 워낙에 좀 파워풀한 음악 같은 것도 그쵸. 많고 막 그 뭐야 그 뭐지 그 지옥에서 온 아, 그 뭐지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그 너에게 선사하는 지옥. 너에게 선사하는 예. 그것도 엄청 파워풀하고 와, 그건 미쳤죠. 네 진짜. 그런 거를 아마 현장에서 들으면은 압도당하지 않을까. 진짜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기작에서 만나게 된다면 고은성 배우님한테 그때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고 다가가서 사실 이래서 팬이 됐었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예. 참,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고은성 배우님의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조금 영감을 받았고 좀 더 falling in love 할 수 있게 Falling in Love. 됐을까요? 사실 원래는 기대 안 했어요. 음. 처음에 볼 때. 근데 그래서 더 팬이 돼버린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정말 노래는 노래대로 완벽한데 그 노래에 사실 연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되게 노래를 부르면서 연기를 한다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겠지 하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조금 지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생각을 했었고 했는데 정말 제 생각을 놀리듯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노래는 노래대로 완벽한데 그 노래에 연기가 그 자연스러운 연기를 녹여내는데 저거 어떻게 했지? 진짜 쉽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했지? 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것들이 되게 놀라움이었고 너무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저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그런 막 호기심도 막 뿜뿜이었고 막 저는 그래서 노래뿐만이 아니라 연기적인 것도. 부분까지도 너무 잘하는 형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꼭 고은성 배우님 거를 못 봐서 한번 또 이렇게 들으니까 한번 꼭 고은성 배우님의 공연을 실제로 보러 가고 싶네요. 네. 배우는 사람들. 자, 배우는 사람들 제 18막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벌써요? 네. 벌써. 벌써라기엔 지금 1시간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제 시간 가는지 몰랐고 네. 재밌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땠냐. 사실 되게 이런 어떤 이렇게 목소리만 출연한다고 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네. 꾸미긴 했어요. 꾸미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너무 추리한 모습으로 온 건 아니지만 네. 되게 사실 준영 씨가 너무 유능해요. 너무 유능해서 네. 사실 바쁘기도 바쁘고 네네네. 막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기도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준영 씨의 그런 생각들을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네. 사실 이게 뭐 라디오처럼 이렇게 한다고는 형식이 존재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준영 씨의 되게 그런 솔직 담백한 어떤 그런 본인을 드러내는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오프닝 멘트나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들으면서 사실 준영 씨를 더 알 수 있어서 더 좋았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맞아요. 재밌게 진행도 잘 해주시니까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고 부담 없이 재밌게 놀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사실 이런 좀 이렇게 진중하고 이런 딥한 얘기들을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대화들을 또 저는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고 또 좋아하는 타입이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죠. 예전에 저 기억나는 게 막 저희 단둘이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 막 연기에 대한 엄청 막 둘이었어요. 맞아, 그쵸. 연기에 대한 엄청 심도 있는 대화를 막 맞아요. 되게 했던 기억이 네, 있었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또 이제 그거에 좀 연장선이 된 느낌이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막간 코너 내 인생의 해답. 자,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검정색 두꺼운 책 보이시죠? 네네. 이제 그게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책인데 네. 그거를 그 오른손으로
그 오른손 검지로 책 모서리를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 주시면서 여기요. 책 모서리를 이렇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쓸으시면서 어떤 이 책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지 잘 풀릴까요? 뭐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거를 천천히 되뇌이시면서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으로 딱 말해주시면서 되뇌어 알겠습니다. 주세요. 도전을 해도 될까요? 그러다가 느낌이 오는 딱 한 대를 딱 펼쳐주시면 돼요. 그냥 위아래로 싹 하다가 도전을 여기다. 해도 될까요? 자, 펼쳐주세요. 왜요? 뭐라고 써 있나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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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이거 말인데. 저희가 또 초반에 약간 얘기했던 거와 되게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막 기다려라, 버텨라, 때가 온다, 시기가 온다. 오, 신기하다. 야, 도전을 해도 될까요? 기다려라. 도전? 조급해지지 말라는 의미인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대박이다. 오늘 딱 그 초반 오프닝 멘트부터 중간중간 저희가 나눴던 그 대화들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기다려라. 야, 신기합니다. 아주 뭐 정대사님도 저도 계속 기다리면서 도전하고 또 듣고 계시는 분들도 쭉 계속 도전하면서 본인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 게스트가 생각하는 배우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 치고는 굉장히 저한테는 심오한 질문으로 다가오는데요. 배우는 무엇입니까? 배우는 솔직함이다. 라고 저는 배우는 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배우는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지 않으면 그냥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꾸며내는 건 한계가 있고 네. 솔직함에서 나오는 연기가 비로소 사람들을 울리고 사람들한테 기립박수를 치게 만들고 가슴에 울림이 있으려면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솔직함이라는 것을 이제 좀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자면 저는 약간 빈 그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아야지라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야지라는 노력. 덜어냈을 때 내가 솔직한 것, 그 내 진짜의 날 것의 감정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꾸며낸다라고 치면 오히려 담아내는 거죠. 그죠. 담아내는 게 근데 그거를 버리고 내 욕망을 오히려 버리고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보여야지를 다 버리고 그냥 손에 있는 걸 딱 놓고 무대로 탁 걸어 나갔을 때에 오는 여러 반응들을 그냥 솔직하게 인풋 아웃풋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솔직함이라는 거. 되게 괜찮네요. 진솔함이라는 거. 배우는 솔직합니다. 배우는 진솔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대산 씨를 포함한 모든 배우들을 응원하면서 배우는 사람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의 왕준영, 게스트의 정대산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제 18막 끝. 안녕.